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중국 간첩단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스카이데일리가 긴급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중국 간첩단 체포작전은 단순한 국내 작전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비밀 공작팀,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블랙옵스 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중국 간첩단이 둥지를 틀고 있었고 그들을 검거한 것은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미국의 정보당국이었죠. 그것도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는 블랙옵스 팀이 직접 투입되어 감쪽같이 소탕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보기관의 존재가 이렇게 직접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그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할 정도로 이 사건이 중대한 문제였다는 뜻이죠. 이제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보자면 한국어에 능통한 아시아계 요원들로 구성된 블랙옵스 팀이 경찰 복장으로 변장한 채 작전이 시작되기 전 계엄 시각에 맞춰 중국 간첩단이 숨어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서쪽의 외국인 공동주택을 급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관위 내부에서조차도 이들의 존재를 숨겨왔다는 것이죠.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선관위 소유인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수시설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선관위가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비교해보자면 그들은 이곳에서 5급과 7급 직원들이 연수를 받았다라고만 말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죠. 연수시설이라는 명목 아래 별도의 건물에서 간첩단이 활동하고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미국의 블랙옵스 요원들이 중국 간첩들을 검거했는데요.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검거 당시 중국 간첩단은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기십니까? 보통 국가 정보기관의 간첩이라면 사전에 도주 계획을 세워두거나 최소한 저항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들은 경찰 복장을 한 블랙옵스 요원들에게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임의동행 방식으로 연행되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미 보호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선관위 내부에 자신들을 감싸줄 세력이 있다고 확신했기에 경찰 복장을 한 외국 요원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요원들은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경찰차에 태워 압송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대한민국 정보사 요원들은 외곽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우리 정보사 요원들은 단순히 외곽에서 경계만 서고 핵심 작전은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 작전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었거나 혹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그렇다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유가 단순히 치안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명백히 간첩단 검거와 직결된 사안이었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미 선관위 내부의 간첩단을 감지하고 있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일부 병력이 투입되고 선관위 서버 압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음을 뜻합니다. 당시 작전 지역에는 아파트 등 민간 거주지가 있었는데 왜 블랙옵스 팀은 경찰 복장을 하고 작전을 수행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민간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였죠. 만약 계엄군이 직접 작전에 나섰다면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요원들은 경찰로 위장하여 민간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던 것인데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블랙옵스 요원들은 중국 간첩단이 숨어있던 외국인 공동주택의 CCTV를 사전에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위치한 CCTV는 남겨두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는 명백히 계산된 전략이었는데 일부 CCTV를 남겨둠으로써 특정한 시점의 상황을 대중에게 공개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이는 이후 정치적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카이데일리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수년간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단의 동선을 감시해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오랫동안 중국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선거 개입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그들은 철저하게 조직화된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작전에는 한국과 영어에 능통한 이중언어 요원, 즉 바이링구얼 요원들이 작전에 직접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원들은 선관위 인근 법인에 위장 취업하여 오랜 시간 동안 내부 동향을 감시하고 주요 거점의 정보를 수집했죠.
단순한 외부 감시가 아니라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 깊숙이 침투하여 내부로부터 정보를 빼내고 그것을 미국 정보당국에 제공한 것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도청이나 정보 감시 수준을 넘어 철저한 잠입작전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관위 인근 건물의 지형을 분석하고 주요 거점을 감시하며 사진과 세부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바로 스카이데일리에 전달되었는데요. 스카이데일리가 그동안 보도해왔던 내용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작전에 직접 관여한 이들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링구얼 요원들은 언제부터 활동해왔으며 선관위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쳤고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낸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중요한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들이 확보한 사진 속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작전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비상임 특임 요원들까지 투입되었다고 하니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첩보 작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한 선거관리 기관이 아니었고 그 내부에서는 국제적인 부정선거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선거 개입을 조작하는 거대한 음모가 이곳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 개입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한국 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선거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12월 3일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급습한 날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대선이 치러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작전이 실행되자 가나의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갑자기 출마를 포기하고 도주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국제적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대한민국을 기지로 삼고 세계 각국에서 조작을 일삼아왔고 그 거점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이 개입한 거대한 공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직접 육성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연계 조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제 그 조직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단순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거대한 부정선거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수원연수원에서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그들의 신분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핵심 인물들이었음이 드러났는데요. 그들이 붙잡힌 후 일부는 한국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은 일본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일본 나하시 소재의 비밀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곳은 다름 아닌 가데나 미군기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죠. 미국 선거에도 개입했던 가담자들은 이미 미국 본토로 압송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죄질이 얼마나 중대한지 미국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본토로 이송해 신문하고 있으며 한국 선거 조작에 가담한 세력들은 일본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99명의 부정선거 조작 세력들은 단순한 선거 조작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들고 국제적 대립 구도를 조성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국 간첩 혐의자들이 단순한 물리적 조작을 넘어 온라인 여론 조작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인데요. 미 정보당국의 신문 과정에서 이들은 프로젝트 목인이라는 고도화된 AI 기반 매크로를 개발하여 적용해왔다는 사실을 자백했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보도가 처음 나간 이후 중국 측은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닙니다. 이 사태의 배후에 중국이 깊이 개입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그들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적인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권력 구조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재편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전명 코드넘버 99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99라는 숫자가 단순한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체포된 간첩단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 정부는 이미 그들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작전을 전개한 것이죠. 한편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미군 부대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는 매크로를 통한 정보 조작과 심리전이 이미 미군 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죠.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정보전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으며 미국 내에서도 엠바고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이든은 부정선거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트럼프는 피해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부정선거 카르텔은 결코 드러날 수 없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음모를 간파하고 있었고 미국 대통령으로 4년간 재임하면서 이 거대한 부정선거 조직의 일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해왔는데요. 그리고 그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과 공조하여 이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이 벌어졌죠.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믿고 있던 이 땅에서 중국 간첩들이 버젓이 활보하며 세계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장소가 되었습니까? 부정선거의 기지, 글로벌 차원의 조작 허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우리 국권이 처참하게 짓밟히던 과거 1905년의 을사늑약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제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기 어려운 소식과 마주하고 있는데 성관이 연수원에서 무려 99명의 중국인 스파이가 체포되었고 미국으로 압송되었다. 이게 사실이길 바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있고 여러 군사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전이 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방정보국 DIA 국장이 트럼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DIA의 수장이 바이든과 무관한 트럼프가 키운 정치군인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던 DIA 국장은 원래 트럼프가 직접 DIA 국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으나 당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를 저지했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의 정보력과 능력을 인정해 국방정보국장 자리에 앉혔고 결국 그는 바이든 체제 속에서도 트럼프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였던 것이죠. 이 사실을 파악하면 지금까지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그 국장이 바로 트럼프에게 찾아가 이런 작업을 진행할까요? 라고 물었고 트럼프가 좋아, great 하면서 승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바이든 체제 아래에서 트럼프 세력의 비밀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셈이 되죠. 이 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2월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불러올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